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정수 인사드립니다. 와, 제가 부산에 세 번째 여기 센터에 오는 것 같아요. 한 3년 만에, 이제 3년 이렇게 서울로 오는 것 같은데, 제가 또 처음 오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우리 사람들은 다 아는 얼굴이지만, 또 이렇게 곳곳에 아는 얼굴이 있나 찾아보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저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 혹시 계세요? 많으시구나. 네, 다시 인사드릴게요. 네, 서울에서 왔고요. 저는 정은숙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정말 저는 행복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어제 왔거든요. 어제 왔는데 정말 제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계절에서는 겨울을 좋아해요. 비즈니스에는 겨울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계절에는 이제 겨울을 좋아하는데 겨울에는 뭐가 내리죠? 눈. 그래서 저는 눈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산보다는 바다를 좋아해요. 여러분 산 좋아하세요? 네. 대단하시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산은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올라가기 너무 힘들어서. 근데 제가 좋아하는 건 바다예요. 특히 겨울바다를 너무 좋아하는데 정말 우리 1월달에도 부산에서 우리 스펙타큘러가 있어서 저희가 그 바다, 겨울바다가 있는 어느 호텔이었죠, 우리가? 조선비치 호텔에서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1박을 하고 너무 행복했는데 제가 부산에 오면 바다를 보면서 다시 한번 행복한 밤을 보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저께 제가 또 해운대 바다가 보이는 정말 멋진 곳에서 하룻밤을 이렇게 지내고 정말 똑같다. 이게 진짜 꿈인지 현실인지 막 정말 공감 못할 정도로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꿈이 아니더라고요. 맞죠? 네. 허블라이프 안에 있으니까 정말 행복하구나. 물론 가난했을 때도 행복했고요. 지금 이제 프리스팅이 되고 지금 정말 경제적으로나 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지금도 똑같이 행복한 거예요. 그 이유는 허블라이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SK 트레이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희 그룹에서 4주 동안에 진행하는 교육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한 주에 3시간 시간을 해요. 근데 4주면 3시간씩 몇 시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12시간. 그런데 저와 저희 신랑이 같이 항상 하거든요. 1부, 2부로. 근데 12시간짜리 강의를 오늘 3시간에 이 자리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대단한 시간이 3시간. 그래서 혹시 제가 이렇게 행복한 그 시간을 부산에서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강의를 하다가, 이야기를 하다가 보셨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 우문식 정은숙이에요. 네. 정은숙입니다. 이거 어떤 거 누르는 거? 위에 거 누르는 거예요? 밑에 거. 저희가 정말 허블라이프 쉐이크를 통해서 정말 제 인생이 잡힐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 정말 이렇게 17년 동안 이 쉐이크 한 잔 때문에 건강만 바뀌어도 감사한데 저희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제가 가장 아끼고 정말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그리고 가장 감사한 분, 마크 회장님이죠. 정말 허블라이프 제품을 만들어 주셨고 또한 이 허블라이프라는 이 시스템 덕분에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주신 분이 바로 마크 회장님이시라서 항상 이 사진을 이렇게 미팅 때마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 자리에 들어서 마크 회장님도 감사하지만 그래도 허블라이프를 안 만났으면은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허블라이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세상에는요 2가지의 인생이 있다는 거 아세요? 2가지. 첫 번째, 여러분들 2가지 인생이 있는데 첫 번째, 나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고요. 2번째, 남의 인생을 사는 사람. 이렇게 2종류의 인생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신지 혹시 아세요? 네. 정말 나의 인생을 사셔요? 네. 정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어쩌면 몇 분이 남의 인생을 살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요 반드시
반드시 어떻게 돼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시? 반드시. 그 이유는 남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경우를 저도 못 봤거든요. 바로 남의 인생을 살다가 그냥 생을 마치는 경우는 많이 봤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어떤 친구가 야 너 오늘 뭐 하냐? 나 어저께 신발을 샀는데 그 신발이 너무 커서 백화점에 바꾸러 가야 되는데 너 오늘 할 일 없으면 나랑 같이 가서 신발 바꾸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아주 착한 친구는 그래 내가 같이 해줄게. 그럼 착한 친구는 남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남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들은 그러잖아요. 정말 남의 일을 다 간섭하고 그쵸? 자기 시간을 완전히 남의 시간에 쓰는 사람들도 너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또 인생에만 있는 게 아니라 허블라이프 안에도요 두 종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남의 인생을 사는 허블라이프 사업자가 있고 자신의 인생을 사는 허블라이프 사업자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신 이 자리, 이 미팅 자리에 혹시 내가 스스로 나의 사업을 위해서 왔다 하시는 분은 손 들어 보세요. 지금 손 안 드신 분은 그러면 스폰서가 가라고 해서 오신 거예요? 네? 왜 대답이 네 했다가 없어졌어요? 제가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바로 나의 인생을 사시는 분은 스스로 오신 분이고요. 스폰서가 가라고 해서 왔다 하시는 분은요. 결국 허블라이프 안에서 누구 인생을 사는 거예요? 스폰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할까요? 못할까요? 못한다라는 거예요. 허블라이프 누구 사업이죠? 내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사업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와야지만이 이 시간이 내 시간이 되고 나의 인생이 되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스폰서가 가라고 해서 오는 사람을 보면은요, 나중에 스폰서가 그만두면은 다른 그만두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남의 인생을 살다가 허블라이프 안에서도 시간을 다 낭비하고 많은 사람들 제가 정말 많이 봤거든요. 저 17년, 만 17년을 허블라이프 했어요. 지금 18년째 허블라이프 이제 들어갔는데 정말 17년 동안, 만 17년 동안 그런 사람들 진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아까 손 들지 않은 분들이 계셨잖아요. 스폰서가 가라고 해서 여기 오신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분들 지금 이 순간 바꾸세요.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내가 허블라이프를 통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왔다 하시는 분이 이렇게 지금 바꾸세요. 지금 바꾼다면 그분은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 인생 사는 거예요? 나의 인생 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제가 사실 어렸을 때 가난했거든요. 정말 이제 어렸을 때 가난했기 때문에 학교를 등록금이 정말 제가 다니는 직장으로는 부족했어요. 제가 그때 유아교육을 했기 때문에 오전에는 낮에는 유치원 선생님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는 야간을 다녔는데 대학 등록금이 안 나와요. 유치원 선생님으로 그때는 17만 원 나왔어요. 제가 옛날에 유치원 선생님이었으니까 7만 원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학교 등록금도 못 내겠다 해서 제가 좀 더 직장을 월급을 많이 주는 직장으로 옮겨야겠다라고 한번도 이력서를 써서 제가 가장 많이 월급을 주는 곳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들어갔거든요. 거기가 바로 호텔이었어요. 호텔. 그래서 여기는 리츠카츠 호텔 객실 예약실이에요. 객실 예약을 받는 그 사무실인데 여기서 제가 근무를 하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주변에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을 지켜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TV나 이렇게 TV의 드라마를 통해서는 정말 멋지게 사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TV 속에 나오는 사람들이니까 편견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냥 지나가니까. 그래서 제가 이 직장을 다니면서 이 호텔을 다니면서 깜짝 놀란 게 이 호텔에 정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있죠. 일하는 사람 말고 저처럼 일하는 사람 말고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 말고 호텔을 다니는 사람들은요 정말 너무 멋지게 사는 거예요. 저는 한 달 월급을 받아서 그때 이 호텔에서 47만 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유치원보다는 30만 원이 많죠. 그런데 호텔에 오시는 분들은 하룻밤에 다 저희 한 달 월급을 그냥 다 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엄청 비싼 음식들도 가져와서 먹는 거예요. 어머나, 내가 TV나 드라마에서 영화에서만 봤던 그
인물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와, 현존하는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와, 세상은 불공평하다. 나는 왜 부모님이 가난해서, 나는 왜 단칸방에 살면서 이렇게 돈이 없어가지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해야 되지? 근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호텔에 다니면서 저렇게 멋지게 삶을 살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이 호텔에서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호텔에 다니면서 정말 상사들의 그 눈치, 상사들이 시키는 일, 이런 것들을 막 하면서 어때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죠. 그래서 정말 나는 사장이 돼야 되고, 정말 부자가 돼야 되고, 저렇게 호텔에 다니는 사람들처럼 멋지게 살아야 돼. 그런 이제 마음을 계속 먹으면서, 근데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방법을 찾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생기는데, 제가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 다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기도해봐야겠다. 내가 조건이, 배경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제가 미스였잖아요. 그럼 누구를 잘 만나면 될까요? 그렇죠. 신랑을 잘 만나면은 나도 어쩌면 사장 부인이 될 수 있고, 어쩌면 나는 이 호텔에 직원으로 근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호텔 다니는 그런 사람들처럼 나도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소망과 막 그런 기대감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아직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결과 이 사람을 소개받는 거예요. 이 사람.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냥 첫눈에 부자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저는 시골에 살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요, 스텔라 자가용을 끌고 나왔어요. 그때는 소나타가 없었어요, 여러분. 프레스가 최고 차였고요. 소나타가 두 번째 차였어요. 그러니까 차를 끌고 나왔는데 부자다, 이런 느낌이 든 거예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우리 동네는, 제가 살던 마을은 선글라스 낀 사람들이 없었어요. 선글라스를 딱 끼고 나타난 거예요. 그런 순간 저는 이제 소개받는 뭐 대화도 안 했잖아요. 소개받는 그 순간에 제가 이 남자 잡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야만 나의 꿈이 이루어지겠다. 이 사람도 사장 맡고 나는 사장 부인이 되는 거고, 나의 삶은 호텔에서 직원이 아니라 이제 호텔 라이프스타일을 즐기는 그런 사람이라는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에 이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사실 만난 게 아니라 쫓아다녔어요, 제가. 그래서 어쨌든 다이어트도 하고. 왜 웃으시지? 제가 따라다닐 것 같지 않았어요. 지속 가능하죠. 그래서 결혼을 했거든요. 따라다니다 결혼했는데, 정말 부자여서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을 때 쫄쫄 망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신랑도, 부자 신랑도 나의 부를 유지시켜주지를 못하는구나.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을 이때 제가 깨달았거든요. 저희 결혼을 하고 나서는 그래도 행복했어요. 이렇게 우리 신랑이 이제 사업을 하다가 사실 결혼을 하고 나서는 직장을 다녔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돈이 있었으니까 뭐 임대료도 받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많아서 정말 부자였어요. 집도 부자고.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다니던 직장이 부도가 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리니까 이러는 거예요. 야, 역시 직장 다니면 안 돼. 이렇게 정말 회사가 잘못될 때 자기가 일자리가 없어지잖아. 그래서 내 사업을 해야 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쇄소를 차리는 거예요. 그 인쇄소를 정말 찾아서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사실은. 왜 일을 했겠어요? 더 부자가 되려고. 그런데 정말 바쁠 때 돈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어때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행 같은 데도 못 가요. 그런데 또 시간이 많을 때는 일이 없으니까 시간이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또 여행이나 뭐 어디 좋은 데 가고 싶어도 뭐가 없으니까 못 가요? 돈이 없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인쇄소를 그래도 계속 경영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지, 우리의 바램,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전혀 상관없이 국가의 IMF는 정말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같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게 그냥 추락시키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구나.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거구나. 그것을 정말 배우게 된 하나의 경험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허블라이프를 만나게 된 동기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라고 여기 끝에 나와 있죠. 첫 번째 허블라이프 만남. 그럼 저는 지금 뭐예요? 두 번째 만남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허블라이프 만남에 아이디 카드를 한번 보세요. 3000-6109 정은수 제 이름으로 사업했어요. 근데 두 번째 허블라이프는 누구 이름으로 사업하는지 아세요? 우문 씨. 그래서 저희 모든 고양이들 우문 식품을 그렇게 된 동기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저는 첫 번째 허블라이프는 제가 정말 우리 신랑이랑 결혼하기 위해서 정말 예뻐 보이려고 날씬한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살 빼기를 하다가 영양이 완전히 다 빠져나간 걸 몰랐던 거예요. 그냥 다이어트는 살 빼기야 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는데
살도 많이 빠지고 이제 결혼을 했고 그런데 제가 위기가 온 거예요. 건강의 위기. 유산이 계속 되는 거예요. 4번씩이나 자연유산이.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럴까 했더니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내 몸에 영양소가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제가 결혼 전에 했던 잘못된 방법에 달렸어요. 영양을 쏙 다 빼버리니까 아이가 착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 5번째 낳았어요. 5번째. 저 여기 앞에 아이거든요, 우리 아들. 아이는데 우리 아들을 낳느라고 제가 만난 게 허블라이프예요. 근데 남들은 다이어트로 만났지만 저는 뭐로 만났어요? 하루저리 보약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보약을 먹고 너무 건강해졌거든요. 그리고 24kg도 감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스폰서가 야 너는 진짜 효과도 많이 보고 24kg도 감량하고 야 너 진짜 허블라이프라면 너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 우리 신우가 스폰서였거든요. 저희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럼요 너는 허블라이프 성공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허블라이프를 시작한 거예요. 이게 정식으로 딱 시작해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허블라이프 같이 하자 이거 먹어봐.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나 그딴 거 안 해. 선물 갔어. 그럼 윗사람은 돈 벌어주는 거야. 하면서 계속 저보고 거절하고 저보고 하지 말라는 거야 허블라이프. 그래서 제가 허블라이프를 하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 이거 내 일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저는 또 어떻게 됐어요? 자 그만둬버린 거야. 그러니까 첫 출발도 누구의 말을 듣고 제가 허블라이프 시작했죠? 우리 스폰서의 이야기.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만두고 또 누구 말을 또 듣고 그만뒀어요? 주변 사람들. 제가 허블라이프 전하던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저는 허블라이프를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스폰서의 말에 의해서 시작했다가 남의 말에 의해서 그냥 그만둬버리게 된 거죠. 그러고 제가 돌아간 게 바로 인쇄소예요. 그때 이제 망하기 전이었으니까 그 인쇄소에 돌아가서 정말 우리 신랑 인쇄를 도와주면서 또 나름 저는 허블라이프 24kg를 뺐고 제가 또 정말 감사하게도 CF 주로 모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로 모델 일도 하면서 이렇게 그나마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진짜 IMF가 와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인생의 최악의 위기를 맞았을 때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정말 고민하고 있을 때 저희 스폰서가 저한테 민수가 너 좀 쉬어라. 머리 좀 식힐 겸 여행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를 가야 되는데 일본까지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냥 일본 여행 갔다가 자기는 일본에 일이 있으니까 너 이제 같이 갔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저는 순간 일본 가면 빗독촉은 일본까지 오지 못하겠다. 그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삐삐 있었어요. 삐삐. 핸드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일본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다 여권을 만들고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간 거죠. 그리고 일주일 여행을 했어요. 우리 신우랑 같이 정말 와 다른 나라 가니까 진짜 좋더라고. 첫 경험이니까. 그래서 일주일이 휙 지나가고 하루 남은 거예요. 하루. 그러니까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하루인 거예요. 이제 하루 지나면 한국으로 가야 되고 또 한국에서는 뭐가 시작이 돼요? 비통속이 시작이 되니까. 근데 이 하루가 너무 소중한데 우리 신우가 하는 말이 야 지금 오늘 나는 어디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디를 가야 되냐면 동경 마카리 메셀이라는 무슨 행사를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왜 가는데 자기는 그것 때문에 여기 일본 온 거래요. 그래서 하루 남은 그 하루를 저거 거기를 가야 된대요. 그래서 나는 가기 싫은데 그랬더니 눈치를 챈 거야. 거기가 허블라이프 국제행사장이었던 거야. 그래서 제가 이 동경역에서 우리 신우랑 같이 이제 전철을 타고 딱 갔는데 정말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허블라이프 첫 번째 허블라이프 했다가 그만두다고 그랬죠. 그만두고 나서 정말 제가 그 한국에서만 허블라이프 하는 사람을 많이 봤지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허블라이프를 하는 사람들이 진짜 처음 본 거거든요. 동경에서 전철 열릴 때마다 구간마다 다이어트요? 지금 물어보세요를 우리는 한국말로 써있는데 다른 나라 언어로 써있는 사람들이 우리 다 타는 거예요. 다 한 곳을 향해서 막 가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가나 했더니 바로 이런 국제행사에 간 거예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됐어요? 끌려갔잖아요. 끌려가면서 제가 나 안 한다 허블라이프 나 허블라이프 한번 해봤잖아. 근데 나 안 하니까 나 하란 말 하지 마. 그렇게 이제 다짐을 받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 국제행사장에 딱 이렇게 앉아있었어요. 앉아있는데 마크 유재장님도 나오고 또 이제 다른 분들이 나오는데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한테 꽂혔던 말 어떤 분이었냐면 지금 현재 일본에 체험인이신 구바마마가 본인은 고베 지진 때문에 자기 인생에서 모든 걸 다 잃었대요. 건강도 잃고 모든 재산을 잃었대요. 그런데 허블라이프를 통해서 자기가 잃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바마마를 보니까 얼굴도 이쁘지도 않고 그렇게 그다지 일어를 잘 못 알아듣지만 그렇게 언어의 그 능력도 없고 뭐 이렇게 키도 조그맣고 그 다이어트 제품이지만도 이렇게 그다지 날씬하지도 않고 정말 근데 그런 분이 어떻게 저렇게 성공했을까? 와 놀랐다. 우리 팩스팩스
제가 눈물 흘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모르게. 와, 내가 허벌라이프를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했고 정말 이 세상에는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고 내가 경험한 것보다 경험하지 않은 게 더 많은데 내가 정말 교만했구나. 그 깨달으면서 제가 거기서 속에서 저 모든 스토리들이 성공의 스토리들이 믿어지지는 않지만 정말이었으면 좋겠다. 왜 나 다시 한번 시작해서 지금 빚 많은 거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이거 한번 회복하고 정말 아주 멋진 삶을 살고 싶다. 저 사람들이 사는 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인데 하면서 제가 정말 다시 꿈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소에서 제가 내 꿈이 다시 태어나면서 허벌라이프를 하기로 딱 결심이 아니라 모르는 결정을 했을 거예요. 근데 내 혼자서 마음의 결정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우리 신우가 화를 나가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우리 신우한테 언니 나한테 할 말 있잖아. 무슨 말? 그런 거야. 아니 나한테 무슨 말 있잖아. 아니 무슨 말? 그래서 언니 나한테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 그런 거에서 허벌라이프 같이 하자는 얘기. 우리 신우한테 그랬더니 너 할 거잖아. 그러더라고요. 이미 제가 이제 마음을 긁혀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 제가 두 번째 허벌라이프잖아요. 이제는 실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이런 미팅을 빠지지 않고 허벌라이프를 아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또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요. 내가 바르게 알고 있는지 정말 이게 제대로 일을 하는 건지 그거를 점검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제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죠.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른다고.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하면서 무엇인가 계속 찾아다녀요. 그렇죠? 그 이유가 바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인데 바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시스템을. 이제 더 이상 국가나 기업이 또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미래를 보호할 수 없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허벌라이프를 제가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허벌라이프 안에서 제가 배우다 보니까 허벌라이프 안에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아까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또 다른 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걸 제가 보게 된 거예요. 많은 성공한 사람들. 그래도 이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은 정말 돈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 돈을 다스리는 사람들도 진짜 있구나. 정말 돈을 다스리는 사람. 한편으로는 또 누가 있어요? 저같이 돈이 다스리는 사람도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 세상에 돈을 다스리는 사람과 돈이 다스리는 사람이 있다는데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는 것 같아요? 에? 다시 여러분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돈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럼 왜 웃으면서 아니라고? 돈이 다스리고 있으세요? 네 맞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어떻고 싶어요? 그쵸. 돈을 다스리고 싶죠. 제가 지금 이제 부산에 우리 신랑이 직접 운전해서 벤츠 S클래스를 타고 왔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단칸방에서 시작했고 레조 중고를 사서 시작을 했어요. 저는 뚜벅뚜벅 하다가 그때는요 제가 돈이 없으니까 허벌라이프려고 막 뚜벅뚜벅 걸어다니다가 나중에 레조 중고차를 탔는데 이 사람이 타면 못하고 그랬는데 정말 그때는요 이게 꿈의 차였어요. 벤츠 S클래스 꿈의 차. 왜? 너무 비싸니까. 그리고 또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제가 뭐 백화점을 가도 예쁜 옷을 딱 이렇게 보면 사고 싶은데 마음은 사고 싶은데 가격표를 딱 보면 어때요? 비싸요. 그럼 어때요? 딱 돌리고 딴 데로 이제 시선을 돌려서 딴 거 사죠. 그런 삶을 제가 살았거든요. 그게 바로 돈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싼 벤츠가 잘못이에요? 돈 없는 내가 잘못이에요? 근데 그쵸. 벤츠는 하기 잘못이 없어요. 돈이 없는 우리가 잘못이지. 근데 지금 우리가 프레스가 되니까요. 제가 원하는 옷도 사고요. 제가 원하는 차도 사고요. 우리 아들 영국에서 유학하다가 다음 주에 또 일본 가고요. 얘는 뭐 전 세계를 다니고 있어요. 그때는 국문학습, 뭐 재능학습 하나도 못 해줬는데 그래서 돈도 잘못 아니고 돈이 없는 내가 잘못이구나. 벤츠 비싼 잘못이 아니라 벤츠를 못 사는 내가 잘못이구나. 그걸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 역시도 지금은 돈이 다스리는 사람이지만 내가 허벌라이프 중에서 무슨 사람이 되리라?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리라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결정하셨어요? 네. 어떤 사람이 되겠다고?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부는요. 신도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배우는 것부터 시작된다. 돈을 다스리고 싶은데 배우지 않으면 절대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배우셔야 되고 이 자리에 오신 게 바로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려고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그럼 이제는
배우셔서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 돼요. 그럼 이제 세상의 경제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우리는 직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직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정말 돈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 위에 투자가 그리고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기업가만 돈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살고 있고, 나머지 자영업, 뭐 전문직, 월급을 받는 직장인, 그 다음에 일용직, 생계형 직업도 다 돈이 다스리는 사람에 속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돈을 다스리고 싶다라는 마음만 갖는 게 아니라 돈을 다스리고 싶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서도 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시스템을 가지던가 투자가가 되던가.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오셨는데 여러분은 지금 이 속에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 같아요? 와,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시스템을 통해서 비즈니스 하는 네트워크들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은요, 저 20% 돈을 다스리는 사람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저 이거 배우고요, 가능성이 있다는 그 말이 너무 기대가 되고 설레고 내가 반드시 해내리라 결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런 사람들이 80%에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속하는가? 돈이 다스리는 사람이니까. 아무리 의사래도 변호사래도 또 사장님이래도 바로 시간과 돈을 바꾸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 사람은 본인이 일하는 그 일의 구조상 어때요? 계속 돈이 다스리는 사람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60%의 부자들은요, 맨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의 인생도 살고 그 다음에는 자기 직업을 가진다는 거죠. 남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남의 직장에 대해서 들어가서 일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본인의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평생 직업인 시스템을 찾지만 평범한 사람은 어때요? 지금보다 많은 월급을 주는 거, 지금보다 좋은 직장, 그래서 계속 이동해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성공은 누가 하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성공은 누가 할 것 같아요? 성공. 여러분 성공하고 싶어요? 그리고 정보가 있는 사람이 성공해요? 정말요? 그럼 끝까지 비전이 있는 사람이 성공해요? 진짜예요? 태도가 좋은 사람이 성공해요? 정말이에요? 아니에요. 저는요, 허블라이프 17년 동안 이거 아니라는 거 배웠어요. 저 허블라이프 하면서요, 와, 정보가 빠른 어떤 사업자가 와가지고 저한테 이거 엄청난 정보야 막 전해주면서 막 허블라이프 진짜 처음에 파운더스가 갈 것 같이 막 날리더니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꿈과 비전이 너무너무 커서 자기 그 꿈과 비전을 드림보드에다가 붙이고 꿈의 목록을 만들고 매일매일 보고 집에 뭐 거실에 붙이고 냉장고에 붙이고 책상에 붙이고 막 이런 거 허블라이프 열심히 하다가 없어져 버리죠. 없어져 버려. 그리고 또 태도가 좋은 사람, 항상 자기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맨날 앞자리에 앉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서 이 무대에 나와서 막 강의하고 그러더니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이 세 종류의 사람은 끝까지 성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구나. 이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아니라면 누가 성공할 것 같아요? 그럼 타고난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 운이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희망이 없었죠. 그쵸?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허블라이프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성공을 하느냐? 누가 성공? 궁금하죠? 네. 누구일 것 같아요? 네? 행동하는 사람? 아유, 아까 그 사람을 다 행동 많이 했더니 행동 하나 없어졌다니까요. 전자도 엄청 뿌리고, 수상도 엄청 뿌리고, 밑에까지도, 어떤 사람 끝에까지도 간게 없어졌다니까. 행동 엄청 많이 했는데? 네? 끝까지 남는 사람? 끝까지가 언제가 끝인지 모르잖아. 이건 내 직업이니까. 죽을 때까지 그냥 SP로 허블라이프 할 수도 있는데. 죽을 때까지 월티원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누가 성공하느냐? 바로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시작!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 IQ가 아니라, EQ가 아니라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하다는 거예요. 역경지수가. 저는 역경지수가 상당히 높아요. 제가 첫 번째는 실패를 했어요. 허블라이프 포기했기 때문에. 두 번째 허블라이프 시작하고 나서 저는요, 이렇게 7개월 만에 개팀 갔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빠르게 성장했죠? 7개월 만에 개팀 갔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 허블라이프는 제가 남의 말을 듣고 시작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 허블라이프는 제가 일본 가서 뭐를 봤다고 그랬어요? 비전을 봤잖아요. 비전을 보니까 그 비전이 저에게 너무 크게 와닿아서 제가
막 다른 사람들한테 너 원래 이거 한 통과했어 너 해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푸시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에스플레이어인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 정도로 개피까지는 갔어. 그런데 갔는데 갑자기 개트를 딱 받고 나서 그 사람들이 다 그만뒀어. 그래서 왜 그랬을까 저 고민했어요. 그랬더니 저의 첫 경험이랑 똑같은 거야. 우리 시누가 비전 본 거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혼을 내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는 남의 말 듣고 그만뒀잖아요. 똑같이 제가 일본에서 비전을 보고 와서 저는 꿈이 다시 살아났고 비전이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열정으로 사람들 만나는 사람한테 너 인생 바꿀 수 있어, 인생 바꿀 수 있어, 인생 바꿀 수 있어. 너 SP 이렇게 사업들을 막 제가 이제 푸시해서 끌어들였거든요. 그러니까 대표가 빨리 갔는데 그들은 제가 본 비전을 못 받고 그들은 누구 얘기를 듣고 시작한 거예요? 저의 얘기를 듣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또 일을 하다가 행동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안 한다, 너도 하지 마라, 거절하고 상처 주고 하니까 그들도 어떻게 돼요? 그만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누가 선택해야 돼요? 자신이. 그래서 저는 여기서 와 정말 또다시 포기할 수는 없고 정말 고민하다가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금방 그 겨울이 지나가지 않았어요. 한 1년 넘게 제가 비즈니스의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딱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딱 한 사람. 딱 새로운 사람을 이제 만났어요. 1년 동안 계속 희망해졌어요. 정말 제가 우리 아들 여기 있지만 우리 아들 뭐 학원 하나 못 보냈어요. 영어, 뭐 다른 사람 피아노, 다른 아이들 뭐 새로운 옷을 사줘, 새 옷을 사줘도 우리 아들은 하나도 못 해줬거든요. 그런데 저는 끝까지 제가 본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시도했어요. 그러다가 소대장으로 만난 한 사람 때문에 제가 정말 또 어떻게 됐어요? 밀팅이 된 거예요. 그 소대장으로 만난 그 사람이 저처럼 비전을 본 거예요. 부산 사람이었거든요. 서울에서 사는데 그분이 비전을 보더니 갑자기 막 사람들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저는 막 신나는 거야. 막 제 로열티가 오르는 거야. 와 신난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밀팅이 된 거예요. 저는 6번 밀팅 떨어지고 이제 7번째 밀팅이 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밀팅 되더니 제가 밀팅 되고 그 사람들은 개팀 됐거든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그만두더라고요. 또 그만두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들 그만뒀다가 그만뒀을까요? 안 그만뒀어요. 저 두 번째가 뭐였잖아. 제가 본 비전이 있었잖아. 그래서 저는 또 인내한 거예요. 성공자는 이야기거든요. 반드시 역경은 온다. 그때 역경 지수가 올라간다는 것은 바로 성공이 가까이에 온다라는 뜻이다. 저는 그걸 노트를 해놨기 때문에 힘들 때마다 이런 위기 때마다 그 노트를 보면서 맞아 역경 지수가 올라간다. 여러분 IQ 올라갈 때마다 기쁘죠? IQ 올라갈 때마다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 막 오메가3 엄청 쳤거나 IQ 올라간 거 아니야? 이렇게 아이들 막 주면서 기쁘잖아. 근데 IQ 높다고 해서 성공한 게 아니라니까요. 역경 지수를 높여야 돼요. 역경 지수를. 그러니까 저는 그 역경 지수 높이는 일에 계속 저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만두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가장 큰 위기는 정말 2007년도에 밀팅 되고 나서도 이제 계속 빠른 성장은 아니었지만 천천히 성장하고 있고 이제 밀팀에 이제 늦게 밀팀에 탑이 된 거예요. 밀팀에 탑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정말 제가 곧 프레스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막 받았고 정말 완전히 정말 다이아몬드 필 될 것 같은 그럴 때쯤에 갑자기 또 위기가 온 거예요. 또. 근데 처음에 개팀 때는 무슨 제비티로 이제 다 이동을 했고 밀리언 팀이 딱 됐는데 무슨 누카 있죠? 무슨 누카로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역경지수 엄청 올라가네. 제가 이제 많이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들한테 너무 미안한 게 프레스 되면 어머니 아버지가 너 할 달에 해줄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또 확 떨어진 거야. 우리 아들 여기 와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어머니 할 말 있어요. 그래서 그래 무시하느라 왜 어머니 아버지 할 말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같이 무슨 말 하나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랬더니 언제 프레스 되실 거예요? 너 그렇게 물어본 적 기억나니 너? 그래서 제가 우리 예란이가 학교도 안 오고 뭐 도대체 저한테는 학원도 안 보내주고 아무것도 투자 안 하시고 그러는데 저한테 불평할 줄 알았거든요. 엄마로서 밥도 제대로 안 해주는데 막 이렇게 불평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언제 프레스 되실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될 거다. 그렇게 제가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
있다 보니까 정말 역경지수를 높여서 있다 보니까 계속 씨를 뿌리다 보니까 보석들이 만나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로열티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이렇게 추락한 것도 있었지만 이렇게 계속 허블라이트 안에 있다 보니까 11년 만에 어떻게 됐어요? 프레스가 된 거예요. 그리고 12년 만에 이렇게 15K가 되고 그리고 해외에도 필리핀, 일본, 대만 초청 강사로 초대받아서 가서 강의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다른 지역에서는 박수 안 나오세요. 이렇게 제가 첫 허블라이프 시작하고 한 9년, 약 9년 동안 연봉 1억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다라는 게 측정이 나오더라고요. 9년 동안. 근데 여러분 직장 다니면 9년 동안 연봉 1억 나와요? 안 나오죠. 그리고 나서 제가 그리고 9년 동안에 연봉 1억이 되더니 그 이후 3년 동안에 3억이라는 수입으로 로열티가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지금 6억에서 8억 사이를 계속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거 정말 제 능력이 아니에요. 바로 시스템이죠. 근데 제가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와 이런 내가 허블라이프 17년 동안에 굴곡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굴곡이 그 역경이 왜 올까? 바로 허블라이프 안에서 성공은 엄청난 보상을 해주거든요. 여러분 허블라이프 성공자를 보면은 정말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보상들을 회사에서 준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그런 보상을 받을 사람이 누군지 이렇게 뭐예요? 구분하는 게 바로 역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허블라이프 아무에게나 허블라이프 성공자가 아무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서울대를 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서울대 나왔는데 서울대에 아무나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실력 있는 애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죠. 허블라이프 성공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데 대충대충 하는 사람이 허블라이프의 그 놀라운 위대한 모든 것을 선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블라이프를 하다 보면은 이런 위기가 있는 거예요. 왜? 구분해야 되니까. 나무와 거름을. 그래서 나무는요, 계속 역경 지수를 높이면서 남아있고요. 거름은요, 스폰서의 거름이 되면서 사라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어떤 사람은 나무가 되고 어떤 사람은 거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해보세요. 나는 나무가 될 것 같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야. 손 안 든 사람도 있어. 왜 손 안 들어? 우리 그룹들, 여기 부산에서 그룹들 손 들어야지. 스폰서에 거름되면 안 돼. 여러분이 그만두는 순간 여러분은요, 스폰서의 거름으로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거름되려고 들어왔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왔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왔죠? 그럼 여러분들 나무가 되셔야 돼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나는 그만두지 않겠다. 나는 스폰서와 일을 그만둬도 나는 그만두지 않겠다. 이런 결정을 하시고 결심을 하셔야 되고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스폰서가 미팅을 안 갈 때 기뻐해야 돼.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그 미팅 가서 스폰서가 모르고 내 거 됐잖아. 그럼 내가 스폰서를 어떻게 할 수 있어? 추월할 수 있거든. 여러분들 스폰서를 추월하는 게 허블라이프의 아주 정말 다른 회사에서 맛볼 수 없는 매력이에요. 저도 우리 스폰서 여기 없으니까 얘기하는 게 저 스폰서 추월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스폰서 저도 5년 먼저 했거든요. 와, 우리 선점은 네트워크 될 수 없잖아요. 우리 스폰서 5년이나 일찍 했는데 저는 5년 후에 했잖아, 거절하다가.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폰서를 추월했어요. 우리 스폰서보다 수입이 2천만 원 이상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스폰서 미팅 안 갈 때 나를 배워야 됩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꼭 스폰서가 갈 때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끄덕끄덕 하시는 분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네. 그래서 가장 역경지수가 높은 분이 바로 우리 마크 유조 회장님이시죠. 마크 유조 회장님. 그래서 지금 전 세계를 이렇게 건강하게,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돕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제가 홀라이프에 와서 처음 PT가 이 PT였어요. 이 PT가 있잖아요. 막 마음이, 어머나, 막 천국 같아. 이런 생각, 어머나, 저런 세상이 있을까? 정말 영화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허블라이프 속에도 이런 세상이 있구나를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풍요롭고 시간의 자유함을 누리면서 여러분들 인생을 보내고 싶죠? 그게 바로 허블라이프 안에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출발할 때 사진이에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여기 갔구나.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꼭 성공하세요. 라고 그랬죠. 단칸방이에요, 단칸방. 제품 제너럴 곳이 없어서 이렇게 박스에다 놓고 이제 했던 그 시절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미팅을 갈 때마다 우리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데리고 다녔어요. 예쁘죠? 네, 이렇게 애기였어요, 애기.
이렇게 모두 국제 미팅 따라다니면서 이제 허블라이프와 함께 했어요. 이건 하와이 압구제장님한테 겟티프를 받을 때 이제 사진이고요. 얘는 이제 대만에 우리가 수소만사로 갔는데 대만에서 우리가 호텔에서 스위트룸 이제 묵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수영장도요 완전히 혼자서 전세에서 수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예. 그리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허블라이프가 다 대접해주고 일본 갔을 때는요 저기 도쿄타워잖아요. 도쿄타워 바라보는 레스토랑인데 호텔 꼭대기인데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게 팬 줄 알았어요. 세복인데 너무너무 저게 뭐야 그 이름이? 몰라? 사람이 먹는 무슨 고기들인데 허블라이프에서 그런 걸 우리를 해주는 거예요. 먹고 싶죠 여러분들도? 그리고 이것도 사진 찍고 예. 이렇게 정말 허블라이프 중에서 정말 평범한 아줌마가 이렇게 성공했다고 이런 성공 잡지에도 실리고 일본에 갔더니 막 저희 이거 플라이어를 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프로모션하고 정말 이렇게 필리핀 가서 또한 이렇게 일본 가서 이렇게 대만 가서 이렇게 강의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실력이나 우리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무슨 시스템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 때문에 저희 인생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긴 꿈, 깨지 않는 꿈 있죠? 근데 제 출발을 제가 아니까 처음에 꿈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이 이렇게 우리 평범한 사람을 성공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거 맞구나라는 것을 제가 저의 삶을 통해서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공하고 싶으세요? 네. 여러분들 꿈을 꾸세요. 정말 꿈을 꾸세요. 전 세계를 달리는 위대한 꿈을 꾸시면은 여러분들 그 꿈이 허블라이프 안에서 다 만나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성공 확률을 높이는 법을 저도 배운 거지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나를 제대로 알고 나를 완전히 바꾸기. 내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나는 성장이 안 될까? 그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배우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첫 번째 거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 어떤 모습이 보이세요? 이 사진 속에? 섹시한 어떤 거? 여기가 이렇게 깃털이 있고 이렇게 턱이 긴 이렇게 할머니 아줌마가 보이죠? 좀 할머니 아줌마 보여요? 네. 그리고 또 아까 지금 말씀하신 이렇게 속눈썹 나오고 이렇게 얼굴이 예쁜 젊은 새댁 같은 아가씨가 보이죠? 네. 둘 다 보이죠? 이 세상은요 다 이렇게 좋은 면과 장점과 단점, 좋은 면과 안 좋은 면이 다 어떻게 돼요?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어떤 사건에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여러분의 보는 눈이 어때야 되는가? 긍정적인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말하는 거. 이 컵에 물이 지금 담겼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목이 엄청 말라 지금. 물을 막 너무 많이 먹고 싶어. 마시고 싶어. 물을 정말 2리터 마시고 싶어. 허브티를. 그런데 요만큼 컵에 딱 보여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허브티 요만큼 딱 있으면? 이만큼이나 있네. 이만큼이나 있네. 이만큼이나 있네? 또 이거 밖에 없어?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는 것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생각하는 거. 이제 아프리카에 이제 신발을 팔려고 어떤 기업에서 두 조사원을 보냈대요. 근데 한 조사원은요, 아프리카 갔더니 신발 신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거기 가면은 신발 하나도 안 팔립니다. 왜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요. 어떤 한 사람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환경을 보고 왔는데 뭐라고 보고 있어요? 대박이다. 대박입니다. 왜? 아무도 신발을 안 신었으니까 우리가 신발을 가져와서 다 신기면 우리가 완전 대박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은 보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거. 그래서 성공의 기본은 바로 이 세 가지를 바꾸는 거라는 거예요. 쉽죠? 쉽죠? 여러분들 한번 쉬운 때 한번 여러분들 일을 하면서 여러분의 말씀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정말 이거는 습관이기 때문에 무의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의식, 이게 습관, 의식해서 습관이 되도록 여러분이 바꾸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공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 허블라이프를 여러분들이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허블라이프가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빨리 핀업을 해서 성공만 따라가는 사람이냐 그걸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진단해야 돼요. 나는 어떤 쪽에 속하지? 나는 동기 중심이냐? 나는 결과 중심이냐?
나는 이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다가 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원하느냐? 아, 나는 뭐 다음 달이나 월드팀 돼야 되는데 내가 카드를 보니까 1,000만 원이 되네. 나는 사재기사로도 월드팀 가야겠다.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냐? 어떤 부류냐? 여러분들을 보셔야 돼요. 일하는 방법을. 그리고 체력과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냐? 아니면 보여지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바른 방향을 먼저 선택해 놓고서 일을 하느냐? 아니면 남하고 비교하느라고 나 쟤보다 빨리 가야 돼. 나 쟤보다 빨리 배팅 가야 되고, 나 쟤보다 빨리 배팅 가야 되고, 이렇게 오직 경쟁과 속도만 하는, 속도 위주로 비즈니스를 하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진단해 봐야 돼요. 그리고 관계 중심이냐?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야, 너 지난달에 뭐야? 이 투어도 못하고, 너 이게 비즈니스야?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냐? 아니면 500점을 했는데 파트너에게, 너무 잘했다, 500점. 그러면 다음 달에는 1000점도 할 수 있겠다. 500점 잘한 거예요. 그쵸? 1000점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냐, 실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냐, 여러분들이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허블라이프는요, 네트워크잖아요. 평생 직업이잖아요. 끝까지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1번에서 2번으로 가야지만이 여러분이 원하는 그 성공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2번 위주로 하는 사람은요, 빠르게 성장했다가도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17년 동안 보니까. 그래서 허블라이프는 이렇게 1번에서 2번으로 가야지만이 성공을 하는 비즈니스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되고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그냥 성공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공. 여러분, 성공의 기법이 있어요? 기법, 비법 이런 게 있어요? 뭐 지름길 이런 거 있어요? 전혀 하나도 없어요. 오직 당연한 원칙, 원리만들. 원리, 원칙. 당연한 원리, 원칙으로 되어진 성공은요, 끝까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처럼 원리, 원칙 무시하고 그냥 속도, 경쟁, 자기 식대로 하면은 그건 완전히 나중에 성공한 것 같았는데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성공을 원해요? 한탄하게, 지속 가능하게. 그죠? 정말 평생 우리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는 그런 부를 여러분들이 얻으려고 하셔야 되거든요. 빠른 것보다는. 그러려면 여러분들 성공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지배한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지배한다. 이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제 몸 보여요? 네. 제 몸 보여요? 네. 제 생각 보여요? 안 보이시죠? 근데 제 생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 여러분 지금 몸은 보이는데 여러분이 지금 정신을 집중하는지 집중 안 하는지는 안 보여.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여러분 몸은 여기 왔더라도 제 이 강의에 집중하는 사람은 성공하실 것이고, 왜? 여러분 거가 될 거니까. 집중 안 하고 딴 생각해. 나 떡볶이 먹고 싶네? 나 돈가스 먹고 싶네? 이렇게 딴 생각해. 그러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더라도 어때요? 여러분은 성공 못하는 거예요. 남의 생각하는 거죠. 그렇듯이 지금 이 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정신이 나는 이 자리에 와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모든 게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것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여러분 밥을 왜 먹어요? 밥? 내 몸을 건강하게 하려고 밥을 먹죠. 그러니까 밥이 보이는 거지만 밥 속에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영양소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쵸? 밥 속에 영양소가 더 중요한 거지 보이는 밥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산을 올라가는데 아주 키가 180이고 호흡대가 이렇게 막 완전히 씨름선수처럼 이렇게 큰 사람이 있고, 키는 좀 작지만 아주 힘이 센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체력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키는 크고 체력도 커. 근데 얘 좀 약해. 체력이 약해. 그냥 우유만 먹어가지고 무슨 성장호르몬만 있어가지고 더 별로 면역이 없고 체력도 없고 막 이게 약해. 근데 힘은 센데 좀 이렇게 볼 때에 약해 보여. 근데 체력도 강하고 힘도 세.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산을 올라간다. 그럼 어떤 사람이 끝까지 완주할 것 같아요? 보기에 키 크고 보기에 등치 있고 이런 사람, 아니면은 힘과 체력이 있는 사람? 힘과 체력이 있는 건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듯이 이렇게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사람도 보는 걸로 판단을 우리가 못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는 걸로 여러분 판단하면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보세요. 실력이 중요해요? 성적이 중요해요? 성적이 중요한 사람 확인하잖아. 그래서 일단 들어가 보고
들어가잖아요. 학교 같은데. 그쵸? 근데 그 사람은 어때요? 학교에 들어가서 코로나죠. 헌팅으로 뭐 이렇게 들어간 사람들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실력은 자기 거예요. 자기 거기 때문에 실력이 나중에 더 성적 좋은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게 이렇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저거는 뭐 열매가 없지만 땅속에서 막 뿌리가 살아나고 있고 여기는 겉에는 막 에스페스 열매는 엄청 많은데 땅속에서 지금 뿌리가 싹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저 나무가 나중에 열매가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걸로 여러분들이 저 사람 성공자고 저 사람 성공자가 아니고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허벌라이트에서도 이게 같이 적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 17년 동안. 빠르게 성장한 사람들을 보니까 아까 2에서 1로 가는 사람들. 막 이렇게 빠른 속도로 막 성장해요. 그 실적이 너무 중요해서 이달에 만점을 하고 다음 달에 100만 막 이래요. 서로 막 경쟁을 하는 거예요. 서로 경쟁. 야, 쟤 추천을 했대. 나 이달에 만점을 해.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사재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없어져 버리더라고. 그리고 허벌라이프에서 비슷했다고 그러고 허벌라이프에서 어떻게 됐다고 그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상해. 똑같이 시작했는데 이 사람은 좀 성장이 느려. 이쪽 사람. 근데 항상 미팅에 충실했고 제품도 전 제품을 먹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필요한 제품, 자기의 경제 상황에 맞게끔 먹고 그리고 나서 항상 배우고 그리고 열심히 90레이션 하고 이런 사람들이 속도는 좀 느렸지만은 탄탄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보기에는 빠르게 미팅되고 빠르게 미팅이 됐는데 없어진 사람들도 계시죠? 네. 계시더라고 얘기하지 않고 싶어. 있죠? 예. 네. 근데 어때요? 천천히 성장했지만 그래도 계속 남아 계시는 분 계시죠? 그분들 계시줘야 돼. 그래서 겉에서 이렇게 사람을 판단해서 야, 저 사람 있잖아. 부티까지 갔는데 이상하다. 왜 저기 왜가 있지? 왜가 있기는 그 사람이 이렇게 성공해서 그런 거예요. 무너진 거지. 여러분들 서울에 성수대교가 있었거든요. 삼풍백화점도 있었는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어요? 부실공사. 그러니까 허벌라이프도요. 우리가 그린 빌딩을 짓는 일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보이는 건물 짓는 거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보이는 건물이 빠르게 성장하다 보면은 빠르게 짓다 보면은 부실공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빠르게 성공했는데 없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전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의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르게 본질과 바른 지식과 방향을 설정해서 그 다음에 정말 액션을 하다 보면 가속도가 붙어서 나중에는 정말 탄탄하게 빠른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바르게 준비되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그쵸? 맨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른 방향으로 바른 속도의 성장과 성공은 유지가 되며 지속 가능하지만 현상을 따라 빠른 속도의 성장은 모래성이므로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진다. 여러분 모래성으로 프레싱 가고 싶어요? 아니면 반성으로 프레싱 가고 싶어요? 반성.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항상 눈에 두고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 원칙으로 비즈니스가 되어지게 한다면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는요 정말 끝까지 자녀에게까지도 상속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인생을 완전히 손으로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리 원칙대로 생산 과정을 통해 성과와 성공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게 맨 마지막에 뭐예요? 선택한 것에 집중을 한다는 거. 시간에 집중한다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빠르게 이제 허벌라이프의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허벌라이프 성공과 실패